이 김영선 씨하고 이 명태균 씨, 사실 김영선 씨도 아니죠. 김영선 씨의 회계 책임자죠. 이 회계 책임자라는 분이 명태균 씨 밑에 있다가 그걸로 가서 선거를 도와준 분이죠. 제가 얘기 듣기로는 명태균 씨의 오른팔이었는데 네. 이제 김영선 의원한테 보냈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보좌진으로 합류했다. 그러니까 그 일하는 분이 명태균하고 통화하고 김영선하고 통화해가지고 네. 서로 막 이렇게 지시받고 뭐 이행하고 하잖아요. 그럼 6천만 원 돈 그거는 뭡니까? 정치자금법에 걸린 거. 명태균 씨 얘기는 빌렸다라고 하고 있고요. 선관위에서는 이것은 좀 명확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인 것 같다. 불법 정치자금을 거꾸로 주는 경우도 있나요? 의원이 저기 그 이른바 이제 여론조사 회사 컨설팅 회사 사장에게 주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신고하지 않고 그렇게 돈이 건네졌다면 네.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선거 비용에 공식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면은. 네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네. 김영선이 명태균한테 야 우리 여론조사 비용으로 이렇게 돈 줄게 계좌로 왔다 갔다 하면 상관이 없다니까. 없죠. 네. 근데 우리 녹취를 들어보면 현금으로 뽑아줘. 뭐 이랬잖아요. 그리고 더 웃기는 게 이게 2013년 12월이에요. 그러면은 선거법 시효는 다 지난 거야. 2013년 10월? 예, 이 그 저기 뭐야 이 정치자금법 이게 터진 게 2022년 아닌가? 2022년에 선거를 하고 네. 6월에 했잖아요. 2023년 12월이에요. 1년 6개월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정치 자금 처리를 오버페이 돼가지고 못 해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업자한테 돈 더 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회계 책임자가 주는 게 아니고 의원이 주거나 의원이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줘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쿠션을 쳐가지고. 근데 이게 정치자금법으로 그 걸린 것도 이상하고 제가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선관위에서 문제 삼아가지고. 그렇지, 선관위에서 문제 삼았고. 이첩을 시킨 거니까. 예, 근데 선관위에서 이거를 또 검찰에 넘기고 또 한참 뒤에 넘기고 검찰은 또 인제 와서 이걸 또 수사하겠다고 해요. 1월 달에 보도가 나왔어요. 1월 달에 보도가 나왔죠. 그것 때문에 공천 못 받는 것 중에 하나의 이유로 작동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여튼 뭔가 이상해요. 돈의 흐름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의심이 드냐면은 자, 명태균 씨가 김건희하고 관계가 좋아서 김영선 공천 받게 한 거야. 관계했는데 이거 제 뇌피셜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윤석열은 싫은 거야, 계속. 김영선이? 김영선이 싫은 거야. 수돗물 먹어서? 뭐 수돗물 먹었는지 어떤지 싫은 거야. 싫은 상황인데 이 공천 과정에서 쭉 이제 보고 오는 것들을 또 거기에 또 어떤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측근이 가기로 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 선관위에 뭐 조사받는 게 있었네. 그 왜 선관위 조사가 속도가 안 나? 그래서 2014년 1월 달에 갑자기 속도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024년. 그렇죠. 24년 1월 달에. 그러면 명태균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열과성의를 당해가지고 김영선도 국회의원 만들고 그다음에 김건희에게 수많은 조언 대주면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도움을 줬는데 이거 별거 아닌 거 사실 보면은 흔히 있는 일들인데 이거를 선관위에서 올라오면 그냥 끝내주면 되는데 왜 끝내지 않고 이거를 검찰에서 핸들링을 하면서 김영선이 공천 못 받게 하는 도구로 활용해서 내 뒤통수 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 교수님 말씀은 명태균 씨랑 김건희 여사가 사이가 벌어졌다. 이 건을 갖고. 저도 그렇게 추측은 해요. 근데 왜 사이가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1월 중순경에 명태균, 김건희 두 분 사이가 아주 좀 많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원수가 됐대. 뭐가 모멘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태균, 김영선이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폭로할까 뭐 다른 당에 할까 뭐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어디 가라고 했는데 안 갔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여러 가지로 제보받은 거를 통해서 기사를 쓰고 있으니까 이번 주만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또 터질 거예요. 그거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할 정도의 일들이 계속해서 언론 보도 나올 것 같다라는 것. 그리고 어제 JTBC라든지 아니면 어제 아주경제라든지 다른 쪽 언론에서도 계속 이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고 있잖아요. 어느 언론에서 뭐가 틀릴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서 또 재미를 위해서 질문 하나 되겠습니까? 선거의 영역입니까? 아니면은 할렐루야 뭐 계시의 영역입니까? 저는 명태균 씨가 역술인, 도사다, 도인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의 전문적인 판단이 들어간 조언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선거 전략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네요. 그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지역에서 명태균 씨를 잘 아는 분들은
저분은 선거 전문가 아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아니다. 원래는 텔레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다. 텔레마케팅이라 하면은 기초 데이터 이제 사람 명단이라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볼펜 나왔는데요. 이거 되게 좋습니다. 싸게 드릴게요. 이거 사실래요? 뭐 이런 텔레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7년에 그 회사가 망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여론조사 회사를 만든 거지. 그래서 각 지역에 출마하려던 네. 정치인들, 출마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나 여론조사 해줄게. 나 DB 이렇게 많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인들과 교분을 넓혔다. 그런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텔레마케팅 DB와 여론조사 DB는 다르거든요. 다르죠. 아시죠, 그죠? 우리 이제 안전번호라든 안심번호라든 이런 것들을 채택해서 개인정보가 보호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존재하는 거고. 통신사에 사야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전화해서 물어서 20대입니까, 30대입니까, 40대입니까, 뭐 당원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거를 물을 수 있는데 텔레마케팅 관련해서 정보는 그것과 다르죠. 상업적 정보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 텔레콤 회사를 이제 끝내고 나서 그러니까 전화번호부 114라는 또 업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쭉 이제 수집하고 데이터를 다 축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텔레마케팅 회사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 여론조사 영역까지 진출한 거죠. 이야. 그래서 전문적으로 여론조사 분석을 공부했던 분은 아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분석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데이터로 봤을 때는 선수일 수 있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럴 수도 있죠. 이것도 뭐 소문인데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당신이 원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어. 막 이렇게 해서 교분을 넓혔을 수도 있다. 그거의 일환으로 어제 아주경제에서 기사를 쓴 게 예. 그런 의심을 갖고 기사를 쓴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장성철 소장님 의심만 하는 겁니다. 의심이죠. 그죠? 네. 이거는 뭐 확정이 아니에요. 저는. 그럼요. 네. 예. 자, 그럼 이 사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뉴스토마토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준석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이준석 왜 자꾸 이준석이라고? 나 이재명 대표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몰랐어요, 명태균? 네? 물어봐야 되겠다. 알았는데 제가. 그러니까 뉴스토마토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의 네네. 녹음 파일 제보받은 것들을 정황 취재를 잘 해가지고 보도를 할까? 네네. 그리고 국감 때 네. 김건희 여사의 문자 캡처본이라든지 아니면 육성이 공개될까? 네. 그걸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뭐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하니까 바로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네. 저는 이야기는 또 드리고 싶어요. 뭐 저 이 대표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만해. 이준석 왜 자꾸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은 네. 윤석열하고 박근혜는 달라요. 박근혜는 어쨌든 이 보수의 적통이잖아요. 그럼. 예, 그리고 오랫동안 사람들의 성원이 쌓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보수도 아니고 사실 아니죠. 정체불명의 사람이 맞아요. 이렇게 갑자기 온 거기 맞아요. 때문에 동의. 이 사람을 제쳐낸다고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보수의 정통성을 다시 세우는 역할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이야기를 저는 지난 총선 때도 이준석 대표께 이야기했어요. 보수를 재정립하겠다라고 주장해라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강력한 반대층, 안티층을 스스로 만드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15에서 20%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준석 대표가 큰 일을 할 때 너는 하면서 막 발목 잡고 손가락질하고 절대 그렇지 멱살 않을 잡고 거로 봐요.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15에서 20%의 지지자들, 극우의 유튜버들, 정광훈 목사 그룹들, 김문수 같은 사람들, 김무성이 잘못했고 유승민이 잘못했고 계속 손가락질 하잖아요. 네, 그 보수가 가지고 있는 기회주의적 속성 자체가 힘이 있고 뜨면은 저는 그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다른 평론가들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공신 중에 한 사람이 반기문이에요. 왜? 박근혜의 지지율이 빠져서 갈 데가 있는 거야. 문재인이라든가 민주당 계열이 대통령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면은 빠져나와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20%가 아주 강철처럼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빠져나가서 다른 데 가서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율이 되고 이 사람이 민주당에게 정권을 안 넘겨주고 대선을 먹을 것 같으면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정치 실무자로서 강력한 안티층을 만들어내는 일에 발을 담글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